안녕하세요. 모여라 사업개미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넣은 바이오 기업이죠. 바로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단 하나의 데이터 발표 때문에 끝도 없이 추락하던 주가가 진짜 하루아침에 폭등했거든요. 과연 벤틱스가 기적 같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가능성부터 숨겨진 리스크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90%. 와, 이게 2025년 10월 22일 정규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. 믿어지시나요? 주가가 거의 2배가 된 겁니다.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에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. 이런 움직임은 보통 회사의 운명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릴 만한 그야말로 지각변동급 사건이 터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벤틱스라는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냉정하다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한 걸까요?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 조용히 준비해온 엄청난 잠재력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벤틱스의 이 영화 같은 반전을 이끌어낸 사건의 핵심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. 바로 단 하나의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바꿔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이 데이터가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벤틱스는 많은 투자자들한테 거의 잊혀가던 그런 주식이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게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. 자,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태 진원지입니다.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죠. 벤틱스가 VTX332라는 약물의 이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.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약이 직접적으로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에 비만 때문에 우리 몸속에 쌓이는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약입니다. 첫 번째 항목 보세요. 핵심 염증 수치인 HSCRP를 무려 78%나 줄였습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이 염증이 바로 심장병, 뇌졸중의 주범이거든요. 그 주범을 거의 80% 가까이 때려잡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다른 심혈관 위험 지표들도 확 좋아졌고요.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기존 비만 치료제, 우리가 잘 아는 위고비 같은 GLP-1 계열 약이랑 같이 썼더니 효과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효과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아주 안전하게 나타났다는 점, 이게 바로 활용점정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벤틱스의 아주 영리한, 어쩌면 신의 한 수 같은 전략이 드러납니다. 이 회사는요, 지금 수십조 원짜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나 젯바운드랑 직접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들의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. 왼쪽 그림처럼 이 약 혼자서는 체중을 빼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. 한계가 명확하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기존 약들이 살은 빼주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,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랑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이 약이 확실하게 잡아주잖아요. 기존 치료제의 가치를 한 단계, 아니 몇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겁니다. 시장이 그토록 열광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능하게 한 벤틱스의 근본 기술은 대체 뭘까요? 도대체 어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바로 NLRP3 억제제라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에 그 답이 있습니다.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NLRP3 인플라마섬. 이름 진짜 어렵죠? 괜찮습니다.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우리 몸에 나쁜 균이나 독성 물질 같은 위험 신호가 딱 감지되면 바로 경보를 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지키는 일종의 비상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집에 불 나면 물불에서 불 끄는 것처럼요. 근데 문제는 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서 불도 안 났는데 아무 때나 막 작동하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비만, 파킨슨병, 심혈관 질환 같은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. 벤틱스의 약은요, 바로 이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아주 정교하게 껐다 켰다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. 과도한 염증은 딱 막아주면서 꼭 필요한 면역 반응은 그대로 살려두는 아주 똑똑한 기술입니다. 이 파이프라인 표를 보면 벤틱스의 전략이 한눈에 그냥 딱 보입니다. 맨 위에 두 개, VTX323이랑 VTX2735가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 NLRP3 억제제입니다.
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.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약들은 이미 이상 임상까지 마쳤는데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기술을 넘기거나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왜 똑똑한 전략이냐면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거든요.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확실하고 잠재력 있는 곳에 쏟아붓는 것. 이게 바로 작은 바이오 기업이 살아남고 또 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벤틱스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요, 바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타입의 NLRP3 억제제를 모두 가졌다는 점입니다.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. 왼쪽의 VTX-2735는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를 제외한 다른 지역, 심장 같은 곳의 염증만 잡는 지역경비대 같은 약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의 VTX-3232, 이번에 대박을 터트린 이 약은요, 뇌라는 철통 보안의 사령부까지 직접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최정의 특수요원 같은 약이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바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처럼 뇌 염증이 직접적인 원인인 그런 난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. 이건 회사의 가치를 단순히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는 더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. 자,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현시킬 돈, 즉 실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특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한테 회사의 재무 상태는 기술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. 과연 벤틱스는 자신들의 이 원대한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회사의 금고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. 벤틱스는 아직 신약 허가를 받아서 파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입니다. 그래서 현재 매출은 0, 제로입니다. 이런 회사의 가치는 오로지 미래 신약의 성공 가능성에만 달려 있고요. 회사의 생존은 버는 돈 없이 계속 돈을 쓰면서 얼마나 지출 관리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바이오 투자의 본질이죠.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회사의 연구 개발비, 즉 R&D 비용이 꾸준히 줄고 있죠. 2024년 2분기에 2,780만 달러에서 1년 만에 2,230만 달러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이 숫자가 그냥 줄어든 게 아니에요. 바로 아까 9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의 결과물입니다. 유망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잡고 회사의 운명을 건 핵심 기술 NLRP3에만 자원을 집중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. 경영진이 회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숫자가 현재 벤틱스의 생명줄이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숫자일 겁니다. 2025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벤틱스가 가진 현금이 약 2억 9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2,800억 원이 넘습니다. 지금 돈 쓰는 속도를 생각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2026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회사를 운영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걸 캐시 런어웨이라고 하죠. 이 넉넉한 시간 안에 다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거대 제약사랑 좋은 조건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. 투자자 입장에선 이 안정적인 런어웨이가 무엇보다 든든한 거죠. 지금까지 벤틱스를 둘러싼 극적인 사건부터 핵심 기술,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재무 상태까지 샅샅이 다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. 벤틱스의 강점, 즉 투자 매력은 아주 명확합니다. 매일 주사를 맞는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경구약물이라는 점, 이건 엄청난 장점이고요. 또 비만, 심혈관, 그리고 뇌질환처럼 아직 정복되지 않은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. 방금 확인했듯이 현금도 2년 가까이 버틸 만큼 넉넉하고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잠재력도 아주 높습니다. 하지만 약점, 즉 리스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아직 매출이 없기 때문에 임상길과 하나에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고요. 만약 핵심 임상이 실패하면 그 리스크는 정말 큽니다. 또 NLRP3 억제제라는 분야가 유망하다고 소문이 나면 돈 많은 다른 거대 제약사들이 막 뛰어들어서 경쟁에 치열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벤틱스의 리스크보다는 잠재력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.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. 평균 목표 주가는 11달러 50센트입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주가가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물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.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지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.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. 투자는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벤틱스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주가 모멘텀, 즉 핵심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? 당장 11월 3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의 현금 소진 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올 4분기 또 다른 핵심 약물인 VTX 2735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벤틱스의 기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면서 주가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죠.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에는 이번 대박의 주인공 VTX 3232의 다음 개발 계획이 공개됩니다. 이 일정들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. 오늘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과연 벤틱스는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1차원적인 경쟁을 넘어서 비만으로 인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까지 해결하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? 이번 임상 결과는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만 최종적인 성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그 험난하지만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. 오늘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. 벤틱스의 다음 행보를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